융의 분석 심리학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줬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과제를 한번 확인해보고 지문을 꼼꼼히 천천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저번 시간이랑 같고요. 개념어,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으니까 어떠한 개념어인지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성화, 무의식,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 그런 의미가 나와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지문을 보면서 지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융의 분석 심리학 차분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읽고 과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랑 같이 읽을 때 조금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심층적인 무의식 세계를 설명하려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무의식 세계를 설명하려 하였다. 자,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무의식이라는 위대한 존재가 살고 있는데 그 존재는 꿈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암시적으로 전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한 삶이란 이런 내면적 동반자의 은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자기, 곧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삶이라고 규정을 했다. 자, 건강한 삶이란 그쵸? 진정한 자기, 곧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삶이라고 규정을 했대요. 자, 그런데 자아가 무의식의 내면적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할 때 정신적인 고통과 장애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에 의해 창안된 분석적 심리치료의 핵심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꿈과 환상을 통해 전달하는 무의식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진정한 자기 실현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기본적인 분석 심리학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아마 선생님이 내준 문제, 첫 번째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그죠? 자아가 무의식의 내면적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할 때 정신적인 고통과 장애가 발생한다. 자, 정신적인 고통과 장애가 발생한다. 곧 이 부분이 뭐가 되죠? 그렇죠. 선생님이 문제로 냈을 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의 내면적인 소리를 인식하지 못해요. 또는 무의식으로 계속 내면적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거를 외면해버리면 결국에는 정신적인 고통, 장애가 발생한다. 즉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병에 걸릴 수 있다. 심리적인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융의 분석 심리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꿈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전달되는 무의식 소리에 우린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주의를 기울여서 그 주의를 잘 기울이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으로 구분을 했대요. 그쵸?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으로 구분을 했다. 그는 감각하거나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 곧 의식은 개인이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자,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봤대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옴으로써 의식의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면, 자, 의식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옴으로써 의식이 성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내용을 가지고 와야 의식이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개인은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자,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개성화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냐면 개성화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식과 무의식, 그 다음에 의식의 성장에 대한 설명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의식이 증가하면 개성화도 증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의식의 중심에 자아가 존재하는데 자아가 무의식적인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올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됐어요. 자, 이처럼 융은 의식의 중심에 있는 자아가 무의식의 의식화를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거예요. 무의식이 있고 이 무의식을 끄집어내서 의식할 수 있게 해주면, 그쵸? 이렇게 의식하게 하면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성장은 곧 뭐랑 똑같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성화의 성장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과정에 누가 있냐면 자아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가 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올지 말지를 뭐한다? 판별한다. 그래서 자아가 얼마나 많이 잘 판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개성화가 많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라고 느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뭐가 없냐면 그렇죠. 예시가 없어요. 예시가. 지금 융의 분석 심리학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예를 들어서 라는 표현이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서 라는 표현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개성화라는 게 뭐냐? 개성화가 뭐였죠?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로 성장하는 걸 개성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내면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은 발표도 잘하고 활동적인데, 나는 굉장히 차분해. 대신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끄집어내면, 그쵸. 내가 개성화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저 친구보다 훨씬 더 꼼꼼하지. 훨씬 더 계획적이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무의식적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끄집어내면 낼수록 나는 다른 사람들과 훨씬 더 구별이 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네.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단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 핵심이네요. 융은 의식에 영향을 주는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세분화하였다. 자, 무의식이 있어요. 이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조금 전에. 근데 이 무의식은 어떻게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어진대요. 자, 그러면 뒤에는 설명이 뭐가 나올까? 그지? 개인 무의식에 대한 설명과 집단 무의식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은
자, 개인 무의식은 여기 지금 글자가 하나 빠졌는데 자아에게 인정받지 못한 경험, 사고, 감정, 지각, 기억을 의미한다. 자, 무슨 말이냐? 개인 무의식에 저장된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거나 현재의 삶과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것일 수 있다. 또는 개인적인 심리적 갈등, 미해결된 도덕적 문제, 정서적 불쾌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개인 무의식은 꿈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게 개인 무의식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또는 여기에 나오는 정서적 불쾌감, 미해결된 도덕적 문제 이런 것들이 내 내면에 억압되어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이러한 개인 무의식은 꿈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꿈을 꿀 때 날고 싶은 꿈이에요. 그러면 꿈속에서 날고 싶다라고 하는 건 현재 나는 조금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는 게 억압되어 있거나 또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것들이 꿈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힘들 때 뭔가 억눌린다라는 꿈을 꿀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개인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집단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달리 특정한 개인의 경험과 인식 내용을 담고 있지 않대요. 이건 개인적이지 않대. 자, 이때 집단이라 함은 그 내용들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가, 자, 여기 볼게요. 집단이라 함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집단 무의식은 인간에게 전해 내려온 보편적인 경향성, 자, 인간에게 내려오는 보편적인 경향성, 보편이라고 하는 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생각. 자, 왜 그러느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생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환경 요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편적인 심리 성향이라는 말로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줬는데, 자, 여기에서 집단 무의식의 핵심은 뭐예요? 보편성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들, 보편적 생각,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죠. 예를 들면 참 좋은데 예를 안 들어줬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둠.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어둠에 대해서? 그렇죠. 어둠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은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의식들이 쌓여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걸 뭐라고 한다? 집단 무의식. 자, 그러면 요거 한 번쯤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콩쥐 팥쥐가 있어요. 그죠? 콩쥐 팥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신데렐라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잘 볼게요. 콩쥐 팥쥐 이야기는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얘기 같고, 신데렐라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얘기 같은데 기본적인 내용의 흐름이 비슷하죠. 즉 무엇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보편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집단 무의식이라고 한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에서 핵심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우리 의식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융이 하고자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금방 파악할 수 있을 텐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공통점, 차이점을 끄집어냈어요. 자, 우선 먼저 융의 분석 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마찬가지로 공통점이네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 인간의 성숙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여기까지는 뭐가 될까요? 프로이트와 공통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실체를,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성욕과 같이 미숙하고 비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봤어요. 자, 언뜻 봐도 미숙하고 비합리적, 좋지 않은 거라고 봤고, 융은 무의식을 개인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혜로운 것으로 봤어요. 그쵸? 얘는 긍정적인 걸로 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똑같은 무의식이 있는데 프로이트는 부정적이고 융은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따라서 프로이트가 환자의 증상을 과거에 경험한 상처의 결과로 본 거예요. 프로이트는 환자가 왜 저런 우울증을 겪고 있을까? 저건 과거에 대한 상처구나 이렇게 본 반면 융은 그것을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본 거예요. 자, 무엇이냐?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이제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신호가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융은 인간을 과거 경험에 수동적으로 물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는 능동적인 존재로 파악을 했다. 그래서 프로이트와 융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게 설명해 준 부분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은 전체적인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아 실현을 돕는 방법이다. 개성화를 통해서 융의 분석 심리 치료는, 그리고 종교, 예술, 문학 등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 분야의 융의 분석 심리학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융의 분석 심리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리고 프로이트와 서로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드러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문제를 냈던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무의식과 의식, 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할 때 정신적 고통 장애가 발생하다. 이게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되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어떤 중년 남성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배우라는 꿈을 위해서 직업을 바꿨다. 왜 그랬을까? 융의 입장에서 봤을 땐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정답을 찾아가면 좋냐면, 그렇죠. 개성화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거죠. 점점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의식의 성장을 하면서 개성화 과정을 뚜렷하게 이루어 나가다 보니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 자신의 것을, 타인과 구별되는 나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년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즉 자아실현을 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었고, 그 다음에 아주 꼼꼼하게 답안을 작성해 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이지만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요거였습니다.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을 만약에 융이 봤을 때 우울증에 빠진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걸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아주 잘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 중에서 한 3명의 친구 거를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왔는데 누구 건지는 본인은 아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가지고 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융은 인간 내면에서 무의식이라는 위대한 존재가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존재는 꿈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암시적으로 전달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진짜 건강한 삶이란 내면적 동반자의 은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자기, 곧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삶이라고 규정을 했다. 자, 보시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잘 가지고 왔죠. 그런데 자아가 무의식의 내면적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할 때는 정신적인 고통과 장애 중 하나인 우울증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신적인 고통과 장애가 발생한다 라고 보고 그게 아마 우리한테 우울증으로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를 뽑은 이유는 지문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부분, 이 부분을 봐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준 사례여서 가지고 왔고요. 자, 두 번째 친구는 위에 있는 내용을 조금 자기 말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융은 인간 내면에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무의식이 내면적인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할 때 정신적 고통과 장애가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은 인간의 내면의 무의식인 융을 외면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정신적인 고통, 즉 우울증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 내용은 좀 빠져야 될 것 같고요. 내면의 무의식을 외면하고, 자, 요 부분은 제외하고, 내면의 무의식을 외면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진 것이다. 네,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아주 잘 적었습니다. 그쵸? 자, 마지막 친구는 이렇게 적었어요. 개인 무의식 때문에 개인적인 심리적 갈등, 미해결된 도덕적 문제, 정서적 불쾌감을 주는 생각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된 것일 수 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질문에 조금 접근을 하려고 했지만 약간 거리가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해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뽑았는데, 자, 요건 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심리적 갈등, 미해결된 도덕적 문제, 정서적 불쾌감이 개인 무의식이죠. 그쵸? 그런데 이 개인 무의식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집단 무의식도 아마 들어가야 될 텐데, 그쵸?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이런 무의식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의식화되지 못한 거죠. 이게 의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생겼다. 이렇게 정리를 조금 추가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이 지문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와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올 때도 이왕이면 자기 언어로 조금 바꿔서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독서를 하거나 독해를 할 때 발전하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냈어요. 20대 후반부터 10년 넘게 한 직장을 잘 다니던 중년의 사람이 어느 날 진짜 꿈인 배우가 되겠다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걸 융의 입장에서 분석해봐라. 자, 이거의 포인트는 뭐죠? 그렇죠. 개성화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10년 넘게 직장을 다녔다가 왜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까? 갑자기 그게 아니라 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성화 과정이 잘 이루어진 거죠. 그동안. 자, 그래서 두 명의 친구가 정리를 해줬어요. 첫 번째 친구는 그동안 억압받았거나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겨 자아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개인 무의식이
어느 날 자아로부터 의식화되어, 자, 여기서 자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무의식이 의식화되려면 자아가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자아가 의식화되면서 개인이 꿈꾸던 진정한 삶을 깨닫게 된 거다. 이로 인해서 진정으로 원하던 배우의 삶을 위해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개성화를 이룩하였다. 네, 아주 훌륭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약간만 더 해주자면 개인 무의식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둥글러서 그냥 무의식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 무의식 말고 집단 무의식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정리를 잘했습니다, 이 친구. 자, 그 다음 학생은 뭐라고 했냐면 중년의 사람은 꿈을 통해 전달되는 무의식의 주의를 기울여 미래를 향해 자기를 실현하도록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거 지금 위의 내용이랑 조금 다르죠. 그런데 선생님이 뽑은 이유는 꿈을 통해 전달되는 무의식의 주의를 기울여 미래를 향해 자기 실현을 하가는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존재, 이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게 개성화예요. 나쁘지 않은데 이 친구는 포인트를 이렇게 뒀어요. 중년의 사람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방향성은 다르지만 굉장히 좋은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칼 융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중년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년기에 자기가 스스로 얼마나 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중년의 사람이 이런 존재이다 라고까지 파악을 원한 건 아니었지만 이 친구는 조금 관점을 다르게 봐서 중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대로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나아가기 힘든 존재이다, 이렇게 관점을 약간 옆에서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답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두 문제에 여러분들이 단 답글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문을 읽으면 조금 더 지문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지문을 읽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실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도 문제를 미리 보고 지문을 보는 방법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독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고요. 학습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독서에 관련된 우리가 읽은 이 지문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문도 다 봤고 여러분들이 쓴 과제 내용도 한번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핵심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글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개성화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어떤 개념이 나왔죠?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개성화는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무의식에는 개인 무의식이 있었고 집단 무의식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개인 무의식은 그렇죠.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 무의식에 해당이 되고, 집단 무의식은 인류 보편적인 무의식이죠. 뭐 어둠, 두려움 이런 것들 맞죠? 그런 내용들이 집단 무의식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런 무의식이 의식으로 가려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 사이에는 누가 있더라? 그렇죠. 자아가 있더라. 자아가 무의식을 의식으로 보낼 건지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자아가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개성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융과 프로이트의 비교를 한번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과 프로이트의 우선 공통점은 뭐냐면, 공통점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 인간의 성숙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융과 프로이트는 둘 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은 존재한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건 공통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융은
조금 다르게 갔죠. 그러한 무의식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 쉽게 얘기하면 융은 긍정적으로 봤고 프로이트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융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봤다면 프로이트는 과거의 경험의 상처의 결과이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완전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외울 건 아니고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해서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개념어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개념어, 그 학자가 설명하고 있는 개념어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시간에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고, 다음 주에는 자기소개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접근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 때 필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시기가 지금 이제 5월 말이기 때문에 6월, 7월, 8월 우리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자기소개와 관련된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했던 과제를 제출하는 것처럼 자기소개와 관련된 것도 과제를 조금 제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제는 제출도 제출이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그 내용을 보관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자기소개와 관련된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